안녕하세요. 상한가 왕좌를 차지할 종목을 알려드리는 왕이 될 상한가의 조승현입니다. 먼저 오늘 시장을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조승현의 투데이 마켓 시간인데요. 코스피 3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25일 연고점을 경신한 이후 숨고르기에 들어섰지만 다시 상승세를 보인 건데요. 이로써 6월 한 달간 코스피 성장률 13.9%로 4년 7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0.52% 오른 3,071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장중한 때 3,063선까지 떨어졌지만 이후 상승세를 회복하면서 3,086선을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지수의 상방이 이렇게 제한됐던 배경은 주말 사이 관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외국인의 수급이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기관은 장 초반부터 사자세 보였고 개인은 장 마감 직전 매수 전환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혼조세 보였습니다. 삼성전자 1%대 조정되면서 시총 비중이 9년 만에 14%대로 내려앉았고요. SK하이닉스 코스피 거래대금 1위로 2%대 상승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도 알아보겠습니다. 0.01% 내린 781선 기록했습니다. 소폭 오름세로 출발했지만 종일 등락을 거듭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 홀로 사자세 보였습니다. 시총 상위주와 우량주 위주로 기관이 담아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혼조세 보였습니다. 알테오젠 외국인과 개인의 매도세 속에 3거래일 연속 조정됐고 HLB는 낙폭을 딛고 3거래일 만에 반등하면서 5만 원 목전까지 올랐습니다. 다음으로 특징주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두산에너빌리티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해외 수주 호재와 함께 김정관 사장이 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기대감이 커졌는데요. 김 후보자가 원전 수주에 기여한 인물로 알려지면서 투자 심리가 더욱 자극됐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 아티스트 스튜디오입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3 공개 이후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졌는데요. 특히 콘텐츠 관련 기대감이 반영이 됐었기 때문에 작품 공개 이후 평가가 엇갈리자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의 흐름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의 핵심 테마와 종목 분석, 그리고 왕이 될 종목까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왕이 될 상한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주식을 아트의 경지로 끌어올린다. 윤사무엘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아까 못 알아뵀거든요. 정말 너무 산뜻해지시고 갑자기 상큼해지셨는데 전문가님 오늘이 6월이 마지막 장이었잖아요. 이제 내일이면 7월인데 이제 주식시장도 산뜻하게 시작하려는 분들이 많으신데 우리 공략주 오늘 피날레도 화려했거든요. 두산에너빌리티 7만 원을 고점을 넘기도 했는데 전문가님 어떤 분이신지 소개와 함께 공략주 현황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을 아트의 경지로 끌어올려서 주식과 물화일체가 된 서경제 대표 전문가 윤사무엘이고요. 오늘 정말 오랜만에 머리를 내렸는데, 네, 뭐 요즘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실 30대인데 20대 같다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제가 좀 동안이긴 합니다. 어쨌든 증권방송계 최고의 매매 폼과 또 퍼포먼스를 또 자랑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말 그게 저 혼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번 6월달 같은 경우에는 저 윤사무엘과 함께 하신 분들의 계좌 인증이 쏟아지는 한 달이었는데 월천을 달성하신 분들은 한 수백 분 계세요. 그리고 이번에 월 억대를 달성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수십 분이 등장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오늘도 정말 많은 칭찬을 들었거든요. 야, 주식시장에 드디어 구세자가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오그라들 수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 장에서 돈을 못 벌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 뭔가 좀 잘못된 겁니다. 예.
지금 장에서 돈을 못 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진짜 평생 돈을 못 벌 수도 있어요. 그만큼 상당히 유동성도 좋았고 시장도 좋았고 또 종목들도 화끈하게 대형주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신규주까지 나와주면서 상당히 좋은 장세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실제 뭐 지난주 한 이틀 정도는 또 하락장이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도 사실 24년도를 기억해 보면은 하락장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분들이 지금 그때 당시에는 한 1,000만 원, 2,000만 원, 뭐 3,000만 원 정도 버시던 분들이 지금은 얼마 정도 버냐? 한 1.5억에서 한 2억 정도 벌어요. 지금 현재 그분들이요. 그러니까 작년 꾸준히 시장이 하락장이었잖아요. 막 시장이 막 이렇게 하락하기만 했었어요. 1년 내내. 근데 그때 한 2, 3천만 원씩 버시던 분들이 지금은 퀀텀 점프를 완벽하게 해내가지고 한 1억에서 1억 5천, 뭐 2억 정도 버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 이분의 계좌를 보시면은 25년도 3월 달부터 4월 17일, 그러니까 약 한 달 동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4%, 코스피는 마이너스 1.53%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분의 계좌는 어떻게 되었죠? 64%를 기록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분이 뭐 예수금은 한 억대입니다. 근데 뭐 애초에 억대였냐라고 하면은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랑 똑같이 한 7, 8천만 원 가지고 시작했어요. 지금 저랑 하다 보니까 수억대로 바뀌었죠. 근데 그냥 1억으로 잡았을 때 6,400만 원 정도를 딱 한 달 만에 버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수익률을 가지고 이제 자랑하신 분들도 계셨는데 이번 달에 많은 분들이 80%에서 또 100%까지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역시 시장, 물론 시장이 좋았잖아요. 시장이 코스피, 코스닥이 약 10% 넘게 급등을 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함께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좌 대비 80에서 100% 그러니까 거의 더블을 벌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저는 시장 하락장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뭐 주식으로 돈을 진짜로 벌어야겠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대안은 지금 대한민국 증권방송계는 저 윤사모일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하느냐 이게 핵심인데 사실 저도 뻔한 종목을 가지고 매매해요. 그리고 실제 서울경제 1월 달부터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굉장히 또 강하게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5월 들어서도 여러분들한테 두산 에너빌리티를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은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하지만 제가 그 선빵이라고 하죠. 정말 가장 빠르게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은 서울경제에서는 저 말고는 없을 겁니다. 어쨌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1월 달 이후로는 약 200% 넘게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5월 14일, 5월 21일 약 한 달 전, 한 달에서 한 달 보름 정도 했을 때는 약 126에서 87% 정도 수익을 여러분들께 가져다 드렸었고요. 최근에는 한국전력이라는 종목도 상당히 퍼포먼스가 나쁘지 않았죠. 각각 32, 뭐 15%, 그리고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이틀 만에 41% 이렇게 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하이닉스 요즘에 보면은 다 대형주 위주로만 공략을 도와드렸었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코스피가 상승을 하다 보니까 코스피가 상승하려면은 뭐가 가야죠? 대형주가 가야 됩니다. 중대형주도 아니에요. 대형주 위주로 가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대형주뿐만 아니라 뭐 테마주가 되었든 수급주가 되었든 뭐 오늘같이 신규주가 되었든 모든 매매를 잘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매매법이 뭔가에 하나 갇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남들처럼 뭐 여기 1차, 2차, 3차 눌림 매수 이게 아니라 뭐 돌파 매매, 뭐 상따 매매 아니면은 낙주 매매까지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양한 스타일을 맛볼 수 있다는 게 최대 장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한 3, 4주 전쯤에 여러분들한테 7만 원까지는 무난하게 간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결국에 갔어요. 오늘 7만 4천 원. 그리고 지난주에도 여러분들한테 나와서 7만 4천 원까지는 갈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딱 7만 4,100원까지 상승했어요. 그래서 방송에서는 공략은 여기서 했었고요. 여기,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핵심은 이거죠. 너가 그러면은 정말 여기서 보유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수익이 났으면은 210% 수익이 났느냐, 아니면은 지금 여기서 들고 있어가지고 100% 수익이 났느냐, 여기서 들고 있어서 87% 수익이 났어? 이게 핵심이잖아요. 근데 사실 여기 방송이 되었던 뭐 너튜브 방송에서도 정말 두산 에너빌리티를 요즘에 들어서 정말 사실 요즘부터가 아니라 한 달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밀고 있었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지금 증권방송계 대한민국에서는 탑입니다. 제가 1등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정말 많은 분들이 나도 두산 에너빌리티 매매하고 싶어 이런 현상이 발생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실제 매매를 23일 날에도 두세 차례를 공략이 도와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월 23일 날 여기서 이건 매도는 뭐예요? 밑에서 들고 있던 물량. 그리고 나서 여기서 저점 그리고 돌아 나갈 때 돌파 해가지고 장중에 약 10% 정도 수익을 여러분들에게 가져다 드렸었고 6월 23일 실제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매매를 한다는 뜻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보시면은 일봉상에서는 이렇게 매매 일지가 찍혀요. 2만 원대부터 그 다음에 6만 원, 7만 원대까지 매일 매일 사고 팔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B고요. 이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S인데 B 같은 경우에는 바이, S 같은 경우에는 셀이라고 합니다. 실제 그래서 이 2만 원대, 6만 원대, 뭐 7만 원대까지 계속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이 종목을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할 수 있게 도와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보분들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어요. 매수 매도는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답답한 게 뭐냐면은 워낙 제가 뭐 좀 세잖아요, 여러분들. 월억도 못하면 주식 접어라라고 하고 하니까 실제 제 교육방에 들어오면은 월억대 계좌 인증이 쏟아진단 말이에요. 월천 인증도 쏟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매수 매도도 못하는데 나 하고 싶어요, 제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약속드릴 수 있는 건 그거예요. 뭐 생선, 물고기를 비유를 하면은 그 물고기 같은 경우에도 가시가 있잖아요. 생선 가시가 있잖아요. 그 생선 가시 발라내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숟가락에 밥만 얹어 놓으면은 제가 그 가시 제거한 상태로 물고기의 그 살, 흰 살만 여러분들한테 얹혀서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것만 드시면 돼요. 쉽죠? 근데 그것도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답답하긴 한데 그것만 매도만 할 줄 아신다라고 하면은 지금 저랑 주식하신 지 1년도 안 되신 분들이 제일 처음에는 3천만 원 들고 하셨대요. 예수금을요. 지금 1년도 안 됐는데 한 6개월 만에 어떻게 됐다? 4억 됐다. 그런 분들도 진짜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장이 좋은데 이거를 3천만 원에서 뭐 4억, 3억 못 만든다라고 하면은 바보예요, 바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단 윤사모엘과 함께. 윤사모엘과 함께라면은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수익을 낼 수 있고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좀 강하게 말씀드렸었는데 방송 공략은 여기서 도와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2번 공략 도와드렸었고 실제 제 교육반에서는 여기서도 공략 도와드려서 며칠 뒤에 또 큰 수익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종목도 탄력이 좋아서 두산 에너빌리티와 함께 같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뭐 관점은 바뀌지 않았어요. 뭐 이은복 나왔다고 해가지고 이게 떨어질 것 같다. 이거 뭐 접었다가 이렇게 가겠죠 또. 저는 최종적으로는 한 8, 9만 원 선까지는 무난하게 열어둘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조금 있다가 또 한번 피드백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좀 급등주랑 세력주 매매 얘가 대형주인데 세력이 크게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교육방에서도 이런 데서 공략 도와드리고 그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방송략은 이날 시초가로 진입하라고 했었죠. 그러고 나서 바로 42% 정도 이틀 만에 급등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종목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텐데 오늘 또 피드백을 드려볼 생각이고요. 카카오페이 실제 매매했냐라고 하면은 이 노란색 화살표는 매수, 파란색 화살표는 매도입니다. 매일 시세가 나오는 알곡만 챙겨서 이런 조정 없이 조정은 다 피하고 그렇죠? 종가 베팅하면 다음날 한 9만 원 초반에 사가지고 10만 원대 중반에 팔고 약간 이런 식으로 트레이딩을 최근에 또 했었고요. 그다음에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여기서 상승 초입이니까 질러라라고 말씀드렸었고 약 18%, 20% 급등한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뭐 여러분들한테 히든 종목을 말씀드렸는데요. 잘 버티고 있죠. 그래서 조만간 아마 반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뭐 네이버가 되었든 카카오페이가 되었든 카카오가 되었든 이 모든 IT 업종, AI 업종에서는 이 대형주 안에는 저 어김없이 그 중심에 윤사모엘이 있다는 것을 또 증명해냈습니다. 자,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도 또 반등을 했었죠.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종가 베팅을 했는데 오늘도 또 양봉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저는 철저하게 요즘에 AI에서 놀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AI입니다. 뭐 카카오, 네이버 AI고요. 그러니까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AI 중에서도 에너지 쪽이죠. 그다음에 SK 하이닉스는 반도체 쪽이고 네이버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AI 소프트웨어 쪽이고요. 뭐 스테이블 코인도 붙긴 했지만 어쨌든 철저하게 AI에서 놀면서 여러분들한테 대형주 안에서 대형주 단타 아니면은 약 1박 2일의 종가 베팅 아니면은 또 상따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돈 복사를 도와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뭔가 내가 좀 편하게 수익 내고 싶어. 보통 이제 주식 전문가들이 이런 걸 많이 얘기해요.
올라갈 때 올라타지 말고 눌림을 줄 때 눌림 매매를 하셔라. 이런 식으로 1차, 뭐 2차 이럴 때 사라.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눌림도 뭐 오늘 아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눌림도 기가 막히게 합니다. 하지만 제 매매법에 시장이 정말 강하다라고 하면 눌림을 잘 안 주기 때문에 그때는 이 종목이 상한가를 갈 것 같아 라고 하면 당연히 상따를 하셔야 되고요. 이거 양봉이 한 뭐 몇 개 나왔는데 이거 내일도 올라갈 것 같아 라고 하면 종가 베팅을 하셔야죠. 이거 지금 당장 사야 돼. 돌파 매매 해야죠. 네. 상승하고 눌렸다가 재차 돌파할 때 이런 데서 살 줄 아셔야죠. 근데 내가 눌림만 할 줄 안다 라고 하면은 지금 장에서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앞으로 시장이 더 좋아질 거거든요. 4,000p, 뭐 5,000p 이게 갈 건데 그때 뭔가 한 가지의 어떤 틀, 나는 테마주 매매만 잘해. 뭐 나는 신규주 매매만 잘해. 나는 뭐 우량주 매매만 할 거야. 이런 틀 없이 모든 걸 다 잘해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월천, 월억을 할 수 있고 돈 복사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걸 누가 가장 잘하느냐라고 하면은 지금은 대한민국 증권방송에서는 저 윤석열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높은 타점을 자랑하는 포트폴리오 알아보고 왔습니다. 오늘 코스피 거래대금 1위 SK하이닉스, 2위 두산에너빌리티 전문가님께서 저희 방송에서 미리 짚어주셨습니다. 이런 타점의 비결은 장중 실시간 대응에 있는데요. 방송 시간 외에도 함께하는 방법 큰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오늘 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테마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화장품 테마 수출 호조로 주목받았고 SMR 테마는 장관 인선과 수주 랠리로 강세 보였습니다. 먼저 화장품 테마 짚어보겠습니다. K뷰티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올해 한국의 화장품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미국을 앞질렀습니다. 올해 1월에서 4월 기준 한국의 화장품 수출액이 36억 609만 달러로 같은 기간 미국 35억 달러를 넘어선 건데요. 미국의 브랜드들이 대부분 고가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이 이를 넘어선 것이 굉장히 고무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독일을 제쳤고 올해는 미국을 그리고 이제 프랑스를 제치기만 한다면 세계 1위 강국이 멀지 않은 시점인데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화장품에 활용되는 천연 소재를 생산하는 GFC 생명과학이 오늘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하면서 공모가 대비 2배 이상 오르며 관련 테마 상승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관련된 종목 흐름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GFC 생명과학 장중 4만 원을 찍기도 하면서 종가 기준 112% 상승했고요. 실리콘투는 처음으로 6만 원을 돌파하는 저력도 보였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강세 테마도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SMR 테마 짚어볼 텐데요. 주말 사이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이 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됐습니다. 김 후보자는 원전 수주에 깊이 관여해온 인물로서 이번 인사가 정부의 원전 정책 강화 시그널을 반영한다라는 시장의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두산에너빌리티의 체코 원전 수주, 그리고 베트남의 대형 가스복합 발전소 수주 이력이 부각되면서 관련 테마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또한 회사는 SMR 생산 능력을 현재보다 2배 이상 올리겠다며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강했던 종목 흐름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 테라파워에 대한 투자 이력이 부각되면서 오늘 25% 강한 탄력 보여줬고요. 두산에너빌리티 장중 7만 원을 돌파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오늘 강했던 화장품 그리고 원자력 알아봤습니다. 이제 오늘의 상승 시그널이 포착된 테마와 종목에 대해 더 깊게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내일장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인사이트, 그 첫 번째 테마에 대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희 아나운서님께서 굉장히 잘 설명해 주셨는데 저도 오늘 신규주랑 화장품을 주력으로 매매를 했어요. 아마 오늘 주식 초보분들이나 아니면은 주식 하수라고 하면은 장 초반에 두산 에너빌리티를 봤을 것 같고요. 물론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이 나쁜 종목은 아닙니다. 근데 물론 그게 주말 사이에 워낙 좀 산업부 장관이라는 이슈가 나와주면서 아마 많이들 그쪽으로 쏠려서 들어갔을 거라고 봐요. 그렇지만 아마 고수들 같은 경우에 주식을 좀 하거나 고수분들 같은 경우에는 GFC 생명과학을 봤을 겁니다. 그리고 봤어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을 저는 당연히 제가 수익을 너무 크게 냈기 때문에 한번 리뷰를 도와드릴 거고요. 보시면은 이 GFC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이름이 참 어려워요. 저도 뭐 두산 에너빌리티나 하이닉스나 뭐 아니면 카카오나 네이버를 얘기하면 좋긴 한데 이름도 되게 익숙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 종목이 거의 황제주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진짜 탄력이 어마무시했어요. 키워드를 보면은 코스닥 그 코넥스에서 이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한 케이스인데 이 종목이 이제 100호 기업이 되었습니다. 100번째로 넘어갔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 코넥스에서 12년 만에 일어났다 보니까 사실 이게 키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어느 정도 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신규주 매매할 때는 항상 여러분한테 이런 말을 해요. 상장 첫날에 어떤 기대감이 없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의외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 아침에 장 초반에 여러분들이 뭘 많이 보셨나요? 아마 두산 에너빌리티를 다 여러분들 관심 종목이 되었든 아니면 여러분들 종목이 되었든 아마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장 매매를 많이 하거나 진입 시도를 하거나 아니면 관심 있게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되었다는 건 아닌데 사실 너무 몰려 있는데 그리고 제가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74,000원 정도는 갈 수 있지만 거기에 저항이기 때문에 실제 거기를 돌파를 하는 걸 나는 중요시 여긴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오늘 74,100원 딱 터치하고 내려왔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이에 누군가가 움직일 텐데 근데 사실 신규주가 가장 잘 가려면 조건이 또 두 번째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냐면은 경쟁자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뭐 가는 종목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오늘 뭐 휴림 로봇이 되었든 SK 이노베이션이 되었든 그런 종목들이 상승하긴 했었죠. 하지만 신규주 이 종목을 뭔가 귀찮게 할 만한 종목은 없었다. 시장에서 주식을 가장 잘하는 사람들은 다 이쪽으로 몰리면서 별들의 잔치, 축제가 열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 이제 하수들은 두산 에너빌리티에 모두 붙었고 그러면서 오늘 또 이 종목이 또 돋보이게 할 수 있었던 어떤 주력 종목이 하나 있었죠. 실리콘2. 중국 중심 구조를 탈피를 하고 유럽과 북미, 일본, 중동 등으로 지금 어떤 매출액이 확산이 되고 있는 추세. 그러면서 KBT는 단순한 트렌드를 넘어서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서의 전환점을 맞이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이런 산업이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게 하나 있었죠. 방산. 방산이 원래는 테마였다가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재작년부터 이제 산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 그리고 우리나라 산업을 이끌어주고 있는 그런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근데 때 마침에 또 GFC 생명과학이 상장한 거예요. 타이밍이 매우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GFC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제 지금 교육방에 한 6,800분 정도 계세요. 엄청나죠? 6,800분. 6,800분. 정말 엄청납니다. 그러면은 사실 저도 부담감을 가지거든요. 이 종목을 들어갔는데 공략이 들어갔는데 손절이 나면 어떡하지? 근데 저는 좀 멘탈이 세요. 손절이 나가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나는 진짜 이 종목을 손절이 나갈지언정 해야 돼. 그러면은 저는 미친 듯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GFC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1타점을 보면은 이렇게 얘가 이제 신규 상장을 하고 나서 쭉 밀렸죠. 쭉 밀리면 저는 안 봐요. 안 보다가 여기서 이제 본인들이 이제 박스권을 이건 보통 이제 컵핸들이나 아니면은 이런 데가 좀 박스권이라 보시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할 때 저도 같이 돌파를 했어요. 돌파해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거의 한 19%인가 수익이 나왔을 거예요. 거의 20% 가까운 수익이 나온 거다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게 1분봉이거든요, 여러분들. 1분, 2분, 3분, 4분, 5분, 6분. 6분 만에 20% 수익을 여러분들에게 가져다 드렸습니다. 멋있죠. 그리고 나서 여기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사셔가지고 오늘 버텼다라고 하면은
여기까지는 51% 당일날, 당일날 수익이죠. 근데 저는 그런 걸 좀 짜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여기서 어떻게 버텨요, 솔직히 말해서. 한 5분, 7분 만에 20% 수익을 주는데 무조건 다 팔죠. 안 그래요, 여러분들? 다 파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 했냐? 이렇게 내려왔어요, 얘가. 또 내려오더라고요. 한 몇 분 뒤에. 한 11시 정도 되니까 또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딱 이 저점을 누가 잡았냐? 저 윤삼열이 잡았습니다. 아, 멋있죠? 사람들이 소름 끼친다고 타점이. 아주 지금 한 6,800분이 계신 소통방들이 난리가 났죠. 이 타점이 말이 되냐고. 이 딱 저점을 잡았습니다, 제가. 저점 잡고 나서 여기서 여기까지 또 20%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정확하잖아요. 여기서 여기가 돈선상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20% 수익이에요. 자, 그런데 얘가 이제 접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여기서 저점 또 잡아줄까? 여기도 아는 자리거든요, 사실. 아는 자리인데 아니다. 그냥 이거 돌파. 이거 돌파되면은 여기 신규 상장 여기 시초가랑 여기를 고점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그냥 돌파했어요. 저도 여기서 샀습니다. 여기서 딱 정확하게 돌파되자마자 샀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죠? 광기가 나와주면서 여기 3번 타점에서는 27%. 단 얼마 만에? 단 한 20분 만에 20분에서 30분 만에 27% 수익이 나왔어요. 여기서 샀어요.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까지 버텼다라고 하면은 52% 수익이 나왔죠. 여기서 버텨가지고 했다라고 하면은 또 50% 수익이 나왔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오늘 같은 경우에는 GFC 생명과학을 내가 매매를 못했다라고 하면은 아마 굉장히 재미없고 지루한 장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 윤사모엘과 함께한 6,800분 그리고 제 제자분들이 지금 한 1,200분 계세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난리가 났죠. 돈 복사가 너무 화끈하게 돼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현실적으로 매매를 해요.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그런다니까요. 어떤 전문가가 여기서 딱 공략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올라갔어. 그리고 나서 한 몇 분 뒤에 이렇게 올라갔어. 이거 저 인정 안 해요. 여기서도 살 줄 알아야 되고 여기서도 살 줄 알아야 되고 여기서도 살 줄 알아야 되고 여기서도 살면 좋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많은 기회가 생기니까 여러분들이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잖아요. 물론 내려가면은 좀 이거 두 번 공략해도 한 번 내려가면은 전문가는 욕을 먹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거 개의치 않고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면은 전국에서 주식을 가장 잘하는 선수들과 함께 별들의 축제에 들어가가지고 같이 한번 이렇게 쳐준다라는 생각으로 주식 매매를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GFC 생명과학 가지고 돈 복사하신 분들 막 이 종목 하나 가지고 뭐 1,000만 원 벌었다, 뭐 몇백만 원 벌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인정해 주셨는데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하지만 7월 달에는 또 신규주가 AI와 바이오 관련 종목이 한 두세 종목이 상장합니다. 그 중심에도 저 윤삼열이 있겠다라고 약속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보이시죠? 실제로 제가 공략을 한 뭐 11시 43분 GFC 생명과 31,500원, 3,500원, 그 다음에 26,400원, 25,800원, 26,500원에서 25,500원 사라. 이런 식으로 진짜 실제로 나가죠. 실제로 저와 함께 하신 분들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실리콘2도 같이 봐야 되는데 왜냐면은 어쨌든 신규주 제외하고 정상적인 종목에서는 실리콘2가 오늘 대장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대장 역할을 한 걸 찾아보니까 작년에는 미국 매출이 되게 많았어요. 유럽 매출이 한 24%, 북미 매출이 32%였는데 이번에는 유럽 매출이 33%, 그다음에 북미 매출이 한 18% 줄어들면서 조금 여기서 좀 매출이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본격적으로 작년에 1차 랠리가 나왔었죠. 이런 식으로 상한가 나오면서 이때 이후로 1차 랠리가 강하게 나왔다가 그 뒤로 죽었다가 다시 살려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고점을 넘기고 나서 한번 죽었다가 다시 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제 2차 랠리를 바라보고 실리콘2 화장품주의 2차 랠리를 바라보고 아마 트레이딩 성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거라고 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물론 뭐 AI나 원전이나 아니면은 뭐 소프트웨어, 네이버 카카오 뭐 아니면은 전력주들 오늘 전력주도 되게 좋았습니다. 전력주랑 화장품주가 작년에 비슷하게 갔어요. 그래서 전력 관련해서 뭐 HD 현대 일렉트릭이라든지 뭐 LS 일렉트릭이라든지 피카츄 삼총사 있잖아요. 걔네들이랑 한번 실리콘2도 한번 여러분들 지켜보신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한 7월 달에는 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코스피가 이제 4,000포인트를 갈 거고 5,000포인트를 갈 겁니다.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고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한 매매에만 몰입이 돼가지고 한 종목에만 몰입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돈의 순환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량주 단타도 당연히 할 줄 아셔야 되고, 그다음에 수급주 단타, 뭐 테마주, 신규주 안 가리고 여러분들이 다 할 줄 아셔야 이번 기회장에서 돈 복사가 확실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물론 내가 어디 종목에 옮길 자신이 없어. 그러면 그 종목만 투자하면 돼요. 하지만 내가 시장보다 더 큰 수익률, 시장이 10% 갈 때 나는 100% 벌고 싶어 라고 하면은 지금 현실적으로 대안은 저 윤사모엘밖에 없다고요. 아셨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계좌 퀀텀 점프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QR 찍고 저 윤사모엘과 교육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화장품 테마 알아보고 왔습니다. 5월 화장품 수출 호조와 함께 오늘장 신규주 상장으로 주목받은 테마였는데요. 관련 종목으로 오늘 상장 후 112% 상승한 GFC 생명과학, 그리고 6만 원 돌파한 실리콘트의 투자 전략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다음 테마로는 원자력 테마 알아봤는데요. 원전의 수주 랠리, 그리고 정부 인선의 호재가 더하면서 오늘장 강세를 보인 종목입니다. 관련 투자 전략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두산 에너빌리티 7만 원 돌파했는데요. NH투자증권에서는 목표가를 8만 원으로 올렸던데 전문가님은 투자 전략 어떻게 보실까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8만 원을 가면은 얘는 네. 13만 원까지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7만 원, 7만 1,400원이 가장 중요한 가격대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를 7만 4천 원이죠. 네. 7만 4천 원 돌파하면은 뭐 8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10만 원, 13만 원을 가겠죠. 충분히 여력이 있다. 네. 근데 거길 돌파할 수 있느냐? 그걸 이제 보셔야죠. 네. 그래서 이번에 5, 6월 달 같은 경우에 저 윤사모엘과 함께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정말 많은 분들이 매매하셨고, 그런 분들이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월억대 수십 분이 탄생을 했고요. 월억대 트레이더가요. 그리고 월천을 뭐 월 2, 3천, 뭐 월 5천, 8천 이렇게 버시는 분들이 정말 수백 분이 탄생을 했습니다. 어디서? 저 윤사모엘과 함께한 교육방에서. 멋있죠.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오늘 뭐 다 말을 하겠지만 일단 산업장관 내정자 지정이 됐죠. 두산 에너빌리티 출신이고요. 이분이 이제 체코나 카자흐스탄 원전 이런 팀코리아 수주 외교를 주도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추가로 이제 동유럽이나 중동 원전 외교 확대에 있어서 앞으로 이제 정책 수혜주로서도 이제 기대감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AI 여기 이분이 굉장히 오늘 중요한 얘기를 했었어요. 이 AI 시대라는 것이 머리가 일단 반도체 데이터 센터라고 하면은 심장은 에너지라고 생각을 한다. 근데 물론 두산 에너빌리티가 반도체를 하진 않죠. 하지만 데이터 센터 옆에 가스터빈 들어가고 머리도 하고 심장은 또 에너지잖아요. 원전.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정말 낭만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좀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미래도 기대가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은 왜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금요일 방송에서 7만 4천 원을 얘기했느냐라고 이제 물어볼 수가 있죠. 왜 8만 원이 아니고 9만 원이 아니고, 저는 다음 주에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을 했죠. 여기 6만 6천 원을 안착을 하면은 7만 4천 원까지는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정확하게 6.6만 원 안착 시 7만 4천 원까지는 열어둔다. 지난주 금요일 며칠 안 됐어요. 이틀 3일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15분봉이에요. 15분봉상 보면은 여기가 이제 고점. 어쨌든 주가 전망이나 아니면 회사 전망이랑 가격적인 부분들은 다르거든요. 가격적인 부분들. 이런 식으로 지지해줬어요. 그리고 여기는 저항을 받았죠. 그러니까 지지는 3번, 저항을 3번 받았어요. 근데 여기를 지난주 종가상 안착을 시켜버렸죠. 그러면서 어떻게 했죠? 오늘 바로 74,100원까지. 74,000원이 정확하게 맞았죠, 제 말이.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은 왜 74,000원이냐? 제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한 2, 3주 전부터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한테. 3주 전, 4주 전부터 그런 말을 했어요. 74,000원까지는 갈 수 있다. 일단은. 왜냐? 여기가 메이저 저항 레벨인데 사실 정확하게 69,000원에서 74,000원이었죠. 근데 69,000원에서도 한번 저항 받았었고, 며칠 뒤에 또 74,000원 이렇게 가는 건데, 지지 저항이 굉장히 뚜렷하다. 지지 저항이. 그래서 74,000원이 여기가 정말 핵심인데, 근데 74,000원을 만약에 뭐 돌파해서 한 8만 원을 간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거는 13만 원까지는 열어둡니다. 일단은요. 여기 고점 매물대 테스트한다고 봐야 돼요. 여기까지. 그냥 패턴상, 파동상 그렇게 열어둔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셔야 될 거는 뭐냐면은 74,000원을 어떻게 돌파할 거냐. 그것만 보시면 돼요. 74,000원은 당연히 저 윤사모엘이
들어갈 수 있겠죠. 예. 왜냐하면 전 이런 중요한 자리들을 돌파할 때는 저는 절대 안 놓쳐요. 예. 이거를 몇 달 전부터 생각해두고 있었는데 그러면 매도 여기서 밑에서 들고 있는 물량이 있다고 하면 여기서는 일부 사익 실현하고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돌아 나가서 이렇게 딱 돌파를 해요. 이게 뭐 이틀이 되었든 뭐 일주일이 되었든 돌파를 했어. 그러면은 아 이거 더 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물론 그때 당시에 중요한 거는 수급입니다. 수급이 어떤 식으로 들어오냐 그게 핵심인데 그것까지도 저는 완벽하게 다 파악을 해놓고 다 준비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들이 저 윤사모님과 함께 했을 때는 다시 또 공략이 들어갈 겁니다. 예, 지금 제 교육방에 한 6,800분 정도 계시죠? 예, 그분들 며칠 전에도 두산 에너빌리티 공략해가지고 수익 났었죠.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물론 사람의 기억력이 그렇게 안 좋아요. 하루 이틀 되면은 또 까먹어요. 까먹지만 어쨌든 저는 그렇게 여러 차례 공략을 해드렸었고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도와드렸죠. 2만 원대부터 7만 원대까지 이 모든 상승 매일매일 샀잖아요. 매일 거의 매일 샀습니다. 사고 물론 팔고 사고 팔고 그쵸 멋있죠. 사고 팔고 그래서 이 종목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나 수십억 벌었어. 몇십억 벌었어. 아니면은 뭐 몇억 벌었어. 이런 분들 정말 많이 나왔어요. 어디서? 윤사모의 교육방에서. 엄청났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런 종목들은 또 나올 거예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13만 원을 갈 수도 있고 그러면 이 종목을 계속해서 들어갈 거고요. 또 이 종목이 만약에 쉬는 날이 온다라고 하면은 또 다른 종목이 이름만 바꿔서 똑같이 나올 겁니다. 왜냐? 하나오션이 1, 2월 달에는 이렇게 갔었거든요.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월 달, 2월 달에 이렇게 갔었고요. 하지만 이름 바꾸어서 또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렇게 나왔었고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만약에 저는 74,000원을 확실하게 돌파해준다라고 하면은 저는 앞으로는 더 크게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뭐 교육방에서도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어쨌든 지금 여기가 74,000원이죠. 여기를 어떻게 이제 소화할 거냐 이게 핵심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도 만약에 뭐 또 다음 페이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여기를 뭐 좀 걸려서 이렇게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거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이거는 내가 질 수가 없다. 저는 보통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지금까지 현재까지 5월달, 뭐 1월달, 5월달, 6월달 이렇게 매매하면서 한 번도 손실 거래가 없었거든요. 야 그냥 버티면 손실이 안 나 이럴 수 있죠. 하지만 저는 어쨌든 제가 원하는 손익비를 걸고 베팅을 했을 때 지금까지 한 30번 공략했을 때 한 번도 손실이 없었습니다. 당일 데이 트레이딩이 되었든 종가 베팅이 되었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들이 어떤 두산 에너빌리티에 있어서 관심이 높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늘로써 이제 나온 거는 핵심은 그거죠. 원래는 민주당이 원래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 정책이라는 거를 추진했었잖아요. 그런 리스크를 완전히 벗겨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기업 자체적인 모멘텀과 글로벌 어떤 트렌드에 있어서 거스를 게 없다라는 게 핵심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아직 안 늦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추가 공략해가지고 나도 한번 돈 복사해서 제대로 윤사모의 제자들처럼 월억, 월천 벌고 싶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저 윤사모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원자력 테마 알아보고 왔습니다. 김정관 두산 에너빌리티 사장이 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원자력 테마에 대한 모멘텀이 더해졌는데요. 관련 종목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74,000원 돌파 시 13만 원까지의 상승 여력 열어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가님의 매매 기법을 배워보는 시간인데요.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내일이면 이제 7월이 시작이 되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컨셉처럼 산뜻하게 기법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남들이랑 똑같은 기법이나 똑같은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돈을 벌긴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두산 에너빌리티가 되었든 뭐 대형주 매매가 되었든 뭐 그런 거에 있어서도 매매를 지금 익숙하게 하고 있겠지만 실제 저 같은 경우는 좀 다양한 매매를 추구해요. 프리스타일식으로 전 매매하는 걸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상한가 따라잡기 같은 경우는 제가 돈 복사할 때 가장 유용하게 쓰는 매매법이라서 많은 분들이 상따가 뭐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도와드리면은 상따 같은 경우에 좀 높은 자리에서 오늘 상한가가 종목을 잡아가지고 내 갭이 나왔을 때 파는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왜 밑에서 안 사? 밑에서 사면은 상한가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위에서 사면은 얘가 상한가를 갈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좀 자신 있게 좀 실어가지고 이제 다음날 갭상에 갭이 떴을 때 파는 기법이죠. 다만 이 상한가 갔을 때는 기술적으로는 몇 가지를 봐야 되는데 분봉상에서는
38선 위에 형성 시 매수 전략을 취합니다. 이거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거고요. 일봉상 종고점이나 역사적인 신고가를 가면은 플러스 점수. 그리고 재료는 당연히 신선해야죠. 재료가 좋아야 되겠죠. 재료가 깡패면은 정말 좋습니다. 상한가를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당일 등락률 말씀드렸죠. 밑에서 안 산다고. 저는 20% 이상 상승한 종목을 상한가 후보 그리고 상따 후보로 놓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4월 16일부터 23일까지 4x4란 종목을 제가 매매를 했어요. 어디냐라고 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매매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료를 한번 살펴보면은 필요사 AI 찾은 이재명, 그땐 대통령이 되기 전입니다. 후보 시절. 새 희망이 보인다. AI 투자 100조 공략. 이러면서 이 종목이 상한가를 간 거예요. 점상, 3연상, 4연상, 5연상, 6연상 이런 식으로 갔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매매하냐? 사실 일반적인 분들은 저거 진짜 부럽다. 저거 내가 만약에 밑에서 샀으면은 지금 수익이 얼마야? 6배네, 7배네? 이러는데 저는 어떻게 하냐? 그건 뭔 상관이에요. 그 사람들 팔았을 수도 있잖아요. 밑에서 사가지고요. 첫 점상에 팔았을 수도 있고. 자,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이 빨간 선이 38선이에요. 38선. 분봉에서. 보시면은 4x4에 이제 이게 아마 한 15분봉일 거예요. 보시면은 여기 38선을 돌파할 때 상따를 들어갑니다. 상을 잠갔죠? 그리고 여기서는 또 이제 눌림 매수로 해가지고 이런 데서 매도해줍니다. 그리고 38선을 지지해주네? 그러면 여기서 또 매수. 그러면서 상한가를 잠갔어요. 다음날 매도합니다. 갭이 엄청 늘어났잖아요. 팔아주면서 또 매수를 하는 거예요. 팔아주면서 다시 매수. 하고 나서 또 여기는 점상. 그러고 나서 다음날 갭 떴을 때 매도.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했냐. 4거래일 만에 163% 수익을 여러분들께 가져다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카카오페이 6월 20일 날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 기대감의 카카오페이. 자, 여기서 상따를 했고요. 여기서 상따를 했습니다. 보시면은 종고점이 여기죠. 종고점을 돌파해서 상한가를 갔잖아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죠, 차트는요. 자, 보시면은 그래서 어디서 상따하냐? 이 38선을 한 번도 안 깨죠, 종목이요. 그래서 여기서 샀습니다. 여기서 샀어요. 그러면서 묶었죠, 상한가를. 그래서 다음날 팔았어요. 1박 2일 만에 22%에서 26% 상승할 때 매도했습니다. 야, 왜 여기서 안 사? 여러분들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팔 거잖아요. 저는 효율이 되게 효율이 좋은 걸 사랑합니다. 그냥 밑에서 안 사고 그냥 위에서 샀어요. 상한가 묶었어요. 다음날 어떻게 되죠? 30분 만에 26% 상승. 6월 20일부터 23일까지 카카오페이 차트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 38선을 한 번도 이탈을 안 하죠. 한 번에 이탈을 안 하니까 다음 날에도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20일부터 25일까지는 실제 제가 여기서 상따해가지고 여기서 20분 만에 24% 상승했을 때 매도하고 또 상따를 했는데 여기서는 바로 안 가는 거예요. 한 4% 수익 주고 떨어지는 거야. 그냥 리스크 관리, 마이너스 1% 리스크 관리. 그리고 나서 여기서 종가 베팅 하고 나서 다음 날 또다시 한 23%의 이제 분할 매도 하면서 여러분들께 좀 빠르게 이 대형주를 가지고도 상따와 종배를 통해서 큰 수익을 가져다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제 매매 일지고요. 6월 23일, 6월 20일, 그다음에 6월 9일 이렇게 실제 제가 매매했던 일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 제자분들의 타점, 종가 베팅한 타점, 상따한 타점, 상따하고 매도, 종가 베팅하고 매도 이런 식으로 실제 매수가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따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상따를 할 줄 아셔야 초과 수익이 달성이 가능하고요. 돌파 장세에서는 돌파 매매로 해야 매일 돈 복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 제자분들이 괜히 월천이 수백 명이 나온 게 아니고 월억대가 수십 명이 나온 게 아닙니다. 저는 다양한 매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돈 복사를 하면서 얼마나 주식하면서 혈압이 올라요. 혈을 제가 뚫어 드릴게요, 여러분들. 저와 함께 계좌 퀀텀 점프하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교육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상한가 따라잡기 기법에 대해서 배워보고 왔습니다. 저희가 장중에도 기법을 적용해 볼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쉬운 기법서를 준비했는데요. 무료로 받아보는 방법 큰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내일 왕이 될 종목 카카오페이 올라왔는데요.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모멘텀은 충분하지만 최근에 조정 국면에 진입을 했거든요. 투자 네. 전략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카카오페이를 제가 수익도 많이 냈었고 네, 그다음에 맞아요. 근데 주말 사이에 뉴스를 살펴보면은 호재도 나오는데 악재도 좀 있어 보이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구간이라 생각해요. 예, 차트 구간상 뭐 악재도 나오고 뭐 호재도 있지만 근데 어쨌든 또 올라가면 호재밖에 안 나와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어쨌든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는 지금 굉장히 오랜만에 처음으로 나온 시세가 되었고 거기다가 지금 가입자가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4,200만 명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상승 초입이라고 보고 개인적으로는 지금 단기 스윙하기에도 괜찮은 가격대가 왔다 그런 생각을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뭐 지난주에도 내내 이제 리뷰를 했지만 75,000원, 뭐 72,000원 이런 라인은 사기에는 되게 좋아요. 지지 저항이 뚜렷한 라인이고 그래서 이런 데에 샀을 때는 1차 목표 주가는 뭐 11만 원 정고점이죠. 아니면은 2차 목표 주가는 여기를 돌파하면은 16만 원까지 가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가 이제 상한가 가던 날이고 어느 정도 많이 내려왔잖아요. 저가 매수세로는 충분히 메리트 있는 가격대와 기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매수가는 시초가부터 7만 원, 손절가는 6만 원 잡고 대응하시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의 핵심 알아보겠습니다. 상한가 따라잡기의 중심에는 늘 윤사무엘 전문가님이 계시는데요. 특히 오늘 장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72,200원으로 고점을 경신했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3만 원 초반에서 짚어주시고 126% 강세 기록했습니다. 장중 실시간 대응으로 이런 강세와 타점 경험할 수 있는데요. 저희 방송 끝나기 전에 자막 하단 통해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오늘의 두 가지 강세 테마도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화장품 테마입니다. K뷰티의 세계적인 인기에 힘입어서 올해 1월에서 4월 한국의 화장품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미국을 앞질렀습니다. 글로벌 2위 수출국으로 올라서면서 올해 국내 기업의 최고 실적도 전망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GFC 생명과학 오늘 코스닥 상장 입성 전날 112% 강세 기록했고 장중 한때 4만 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142% 증가하면서 실적이 주가 상승을 뒷받침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으로는 SMR 원자력 테마 올라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친원전 기조 속에서 국내에서도 친원전 인사가 지명하면서 주목받았는데요. 특히 주말 사이 김정관 두산 에너빌리티 사장이 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됐습니다. 핵심 사업인 원자력 수주에 깊이 관여해온 인물이라는 점에서 향후 산업에 대한 수혜 전망도 떠올랐습니다. 관련 종목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7만 원 돌파하면서 추가 상승 관점에서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내일 주목할 종목도 알아보겠습니다. 카카오페이 올라왔는데요. 스테이블 코인 제도와 움직임 속에서 최근에는 조정 국면이지만 모멘텀이 충분하다라는 관점에서 짚어주셨습니다. 매수가는 시초가 1차 목표가 11만 원입니다. 이렇게 오늘의 핵심까지 알아봤습니다. 왕이 될 상한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